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세상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고양이는 사랑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고양이는 유해동물이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대체 누가 맞을까요? 오늘 영상은 누굴 공격하거나 누굴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팩트를 확인하고 감정이 아니라 해결로 가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길고양이는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갈등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점입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단어부터 정리할게요. 요즘 댓글에서 또 유튜브에서 고양이는 포식자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정확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는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식자라는 말은 절대 나쁜 동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도 포식자고, 매도 포식자고, 수리부엉이도 포식자고, 여우도 포식자입니다. 그냥 자연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완전 육식동물입니다. 이빨 구조, 턱 근육, 시각, 청각, 그리고 무엇보다 사냥 행동. 고양이가 장난감을 잡고 흔들고 툭툭 치고 숨었다가 뛰어드는 행동. 그거 놀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냥 본능의 연습입니다. 즉, 우리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과 고양이가 포식자라는 사실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사랑스러운 포식자예요. 길고양이가 새를 멸종시킨다는 주장, 사실일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가볼게요. 길고양이가 새를 멸종시킨다. 이 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새를 사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고양이가 실제로 토종새의 멸종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요. 섬지역. 섬은 원래 포식자가 적고 새들이 그렇게 진화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 고양이가 유입되면 새들은 대응이 어려워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도 길고양이가 새를 멸종시키는 수준인가? 이 질문은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도심에서 새가 줄어드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도시에서는 서식지 파괴 개발, 유리창 충돌, 먹이곤충 감소, 농약과 환경 변화, 기후 변화, 까치, 쥐처럼 둥지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즉, 한국 도심은 고양이 하나만 제거하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양이는 새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태계 문제를 고양이 탓으로만 돌리면 문제는 더 커지고 해결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야생동물인가, 반려동물인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양이는 야생동물인가요? 반려동물인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양이는 야생성을 가진 반려동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개는 인간이 오랜 시간 의도적으로 길들인 동물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택 번식을 반복하면서 인간 사회에 맞게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달라요. 고양이는 인간이 길들인 게 아니라 고양이가 인간에게 들어온 동물입니다. 곡물을 저장하던 인간의 공간에 쥐가 많아졌고 고양이는 그 쥐를 잡으러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유용한 동물로 받아들였죠. 즉, 고양이는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 사회에 들어왔지만 야생 본능을 유지한 채 인간과 공존을 선택한 동물. 그래서 고양이는 야생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길고양이는 사랑인데 왜 갈등이 생길까? 이제부터 현실 얘기를 해봅시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의 마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겨울 새벽에 물그릇 얼까봐 걱정하고, 눈 오는 날 쉼터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아픈 아이 보이면 병원비까지 감당하고, 이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길고양이는 사랑이다. 그런데 동시에 갈등은 왜 생길까요? 대부분의 갈등은 고양이 자체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요. 중성화가 되지 않은 개체가 늘어나고, 번식이 폭발하고, 배설, 소음, 민원도 늘어나고, 주민 갈등도 커지고, 결국 고양이도 상처받고,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가려면 사랑을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유해동물이라 부를까? 이 말은 사실 정확한 법적 용어라기보다 감정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겁니다. 새가 줄어든다. 베란다에 새가 죽어 있다. 소음이 심하다. 차 밑에서 울고 싸운다. 배설 문제, 알레르기, 불쾌감. 이걸 겪는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문제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대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대로 해결하려 하면 혐오와 학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회는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고양이를 없애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고양이를 방치하는 세상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전하고, 고양이도 덜 고통받는 관리되는 공존입니다. 그 해법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TNR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중성화 없는 돌봄은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국 번식 폭발로 끝날 수 있습니다. TNR은 고양이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사람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급식은 몰래가 아니라 관리형으로. 몰래 급식하면 갈등이 커지고 민원이 커집니다. 공식 급식소는 관리자, 청결, 중성화 연계가 가능해져요. 길고양이 쉼터의 제도와 숨겨진 쉼터는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관리하는 쉼터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됩니다. 반려묘 야외 방사 줄이기. 고양이는 포식자입니다.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려묘를 야외에 풀면 고양이도 위험하고 생태계도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랑은 밖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길고양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양이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야생성을 유지한 채 인간 사회와 공존하는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고양이를 둘러싼 이 갈등을 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공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길고양이와 펫이랑은 사랑입니다.